어머님, 저희가 변호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준비?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거니? 내가 그 땅을 판다고 했니?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쉽게 결정하실 수 없다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절차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좀 더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했지. 나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내가 뭘 도와주겠다는 거니? 네가 도와주는 건 이제 나를 그만 좀 찾아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다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 이 땅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이야. 내가 평생을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잃고 여기서 너희를 키워냈어. 그런데 내가 나더러 팔아버리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결국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시겠다는 거네요? 고집이라니? 내가 내 삶과 내 희생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그걸 고집이라고 하다니 정말 못 배워먹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74년을 살아온 김말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들판과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농사 짓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손발을 맞추며 일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저는 평생 농사일만 했습니다. 그 덕에 제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엔 햇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래도 밭에서 거둔 곡식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이 집과 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땅을 산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남편과 같이 손에 흙을 묻혀가며 지켜낸 이 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삶의 흔적입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무거운 날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며느리까지 봤으니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될 텐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참 어렵더군요. 요즘은 자식들이 저를 찾아오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진 이 땅이 갑작스럽게 값이 오르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 땅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변해가는 가족들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 그리고 저와 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던 이 땅을 지키며 겪은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비록 넉넉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분들이셨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밭에서 땀 흘리며 우리 형제들을 키웠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일 때가 많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은 나무로 된 농기구를 잡느라 항상 거칠었습니다. 친구들과 뛰놀아야 할 시간에도 밭에서 김을 매거나 논에서 물기를 내곤 했습니다. 가끔 논두렁에 앉아 물을 바라볼 때면 문득 나는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모님을 보면 그 생각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도 저처럼 거칠었고 그의 손에 묻은 흙냄새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작은 밭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삽과 괭이를 들고 땅을 일구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틈틈이 나가 남편을 도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결혼 10년 차에 작은 논밭 한쪽을 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몇 해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생했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똑똑해서 늘 칭찬을 받는 아이였고 아들은 조용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밭에서 일하며 수확한 작물을 시장에 팔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딸은 서울로 유학을 갔고 아들은 우리 곁에서 자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저와 남편을 많이 도왔습니다. 엄마 나 논에서 개구리 잡았어라고 신나게 말하며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싹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단단한 뿌리처럼 이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했지만 아들은 저희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자라 활발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도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대해줬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가 손수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바빠서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서운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내려와도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도 저는 요즘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라며 손을 잘 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였습니다. 한 번은 우리 친정엄마 생신이라 이번에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라고 자랑하듯 말하던 며느리를 보고 저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순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번 기회에 그 땅을 팔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구어온 땅을 팔아야 한다니 그것도 내가 아닌 아들과 며느리의 필요에 맞춰야 한다니요.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오지 않았던 아이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나가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에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서울에서 따뜻한 스웨터 하나 사왔어요.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내민 스웨터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내려왔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와는 다르게 굳이 차려입고 웃음기까지 더해 내려왔으니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순천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요즘 개발 소식도 있고 저희 친척 중에도 근처 땅을 팔아서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밝았지만 그 안에 깃든 의도는 쉽게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도 이번에 조금 고민을 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더는 혼자 이 큰 땅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이참에 정리하고 엄마도 서울 근처로 올라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랑 가까이 사시면 저희가 자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과 땅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쉽게 팔자는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애써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이야. 그냥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거기서 흘린 땀이 얼만지 너희가 알기나 하니.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며느리가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는 작은 건물 하나라도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거든요. 결국 그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말은 결국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너희에게 주라는 소리 아니냐? 내가 이 땅을 지킨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도 있었지만 나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있는 거다. 내가 이 땅을 포기하면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다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돈을 허투루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사면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엄마를 더 편안하게 모실 수도 있어요. 편안. 내 말대로 내가 땅을 팔고 돈을 주면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나에게 그 땅은 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곳이야. 며느리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머님도 서울 근처로 올라오셔서 좋은 환경에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삶의 의미를 판단하는 거니? 나는 내 남편과 함께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며느리는 갑작스럽게 표정을 굳히더니 조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 말을 꺼낸 건 어머님께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이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손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자산 활용법 정도로 보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너는 내 땅을 내가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니?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이 땅이 내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며느리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 순간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도와준다고?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뭘 도와준다는 거니?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새벽부터 들판을 오르내리며 땀 흘릴 때 같이 해준 적 있니? 내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니? 아들은 당황하며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급하게 말을 꺼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서울 근처로 오시면 저희랑 더 자주 보고 손주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여기서 쫓겨나듯 떠나서 내 삶의 흔적을 버리고 너희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거 아니냐. 손주가 뭔지 아들이 뭔지 내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말을 내뱉고 나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제 마음속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마루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땅을 이렇게 탐내는 걸 두고 보지 않았겠지.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네요. 며칠 뒤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를 만나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친구였기에 저는 그녀에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재산만 챙기려는 애들이 많다더니 내 집도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 나 같으면 애초에 땅 팔 생각은 절대 안 해. 그런데 말순아, 너 그 땅 문서 잘 가지고 있지? 그녀의 질문에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건 내가 금고에 넣어두고 있어. 왜?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심해. 요즘은 자식들이 몰래 부모 이름으로 서류를 꾸미는 경우도 많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거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 밤 금고를 열어 땅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서는 제 자리에 있었지만 괜히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땅 문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내심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며느리가 무심코 꺼낸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변호사를 통해 좀 알아봤는데요. 어머님께서 땅을 파시면 절차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약부터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내가 왜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이런 걸 알아봤니? 내가 땅을 팔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봤을 뿐이에요. 요즘은 시간 지체되면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서요. 아들이 그제야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야. 이런 건 전문가랑 상담해야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거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효율적 조건? 너희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내가 너희를 키우면서 이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니? 아들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방법? 이 땅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이야. 내가 평생을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잃고 여기서 너희를 키워냈어. 그런데 내가 나더러 팔아버리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시겠다는 거네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저를 비난하는 듯했습니다. 아들도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쉬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 금고를 들여다보는 꿈을 꿨고 한밤중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곧장 금고를 열어 땅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서는 그대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한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마침 제가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날씨가 참 좋죠. 밭에서 일하시는 거 힘드시겠어요.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짐작하기로 오늘도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말로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준비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변호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라니? 이미 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거니? 내가 그 땅을 판다고 했니? 며느리는 그제야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쉽게 결정하실 수 없다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절차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좀 더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나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내가 뭘 도와주겠다는 거니? 내가 도와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야. 아들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가 다 어머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아들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내가 이래서 어머님 설득하는 건 어렵다고 했잖아. 결국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내가 내 삶과 내 희생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그게 감정적으로 보이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를 좀 이해해줘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저는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거라고. 그 모두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원하는 건 내 땅이지 내가 아니잖아. 그 순간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단호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쏘아보며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땅은 내 삶의 전부다. 내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지켜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팔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을 넘볼 생각은 이제 꿈도 꾸지 마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금고를 열어 땅 문서를 확인하고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순천시청에 가서 땅에 대한 추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땅의 소유권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떠난 뒤 제 마음은 묘한 감정들로 뒤섞였습니다. 땅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난한 땅을 그리고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일군 이 땅을 내 아들이 탐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이 불안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이 땅만큼은 지켜냈어요. 당신이랑 제가 함께 지킨 이곳만은 절대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땅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흔적을 그리고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희생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땅이 없었다면 저는 제 삶의 의지를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마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더군요. 자식들에게 뭘 남겨줘야 하나를 고민하던 친구는 결국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어줬는데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들 간의 상속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가족이 완전히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할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자식이라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겁니다.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다시 연락을 할 날이 올까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제 마음을 굳게 지킬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땅은 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흙이 아닙니다. 제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삶의 기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삶은 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재산이나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힘든 선택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